사랑의 기초 연인들. 정희연 장편 소설. 현석을 처음 만난 것은 재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다. 사랑을 시작할 때 그녀는 마치 타고난 낙천주의자인 것처럼 급격하게 변모한다. 사랑이 저무는 순간이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냉소적인 비관주의자의 표정으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녀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연애의 한 과정에 해당했다. 친구 결혼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부터 눈에 들어오던 남자가 피로연에서 전화번호를 물어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또다시 그 희망의 문 앞에 서게 되었음을 알았다. 기꺼이 그 문을 열어 젖히리라는 것도 며칠 뒤 단둘이 만난 첫 번째 데이트에서 현석은 연한 살구빛의 캐주얼 티셔츠와 몸에 적당히 붙는 디젤 청바지를 입고 왔다. 맨발에는 빨간색 탐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금요일 밤임을 감안하더라도 30대 초반의 나이, 증권사 영업사원이라는 직업과는 거리가 있는 차림새였다. 적당히 어둑한 조명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안에는 저녁 식사를 하는 커플이 많았다. 다른 남자들 대부분이 타이로 목을 졸라맨 드레스 셔츠 차림이었다. 오늘 출근 안 하셨나봐요? 미나가 묻자 그는 가볍게 대답했다. 아, 갈아입고 왔어요. 종일 일한 복장으로 밤 시간을 보내기가 싫어 저녁 약속이 있을 땐 웬만하면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였다. 정 급하면 자동차에서 바꿔 입기도 한다고 말하는 남자의 눈동자에 미묘한 자부심 같은 것이 스쳐갔다. 미나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빨간색 신발이라고? 다음 날 친구 수지에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예상대로의 반응을 보였다. 아니야,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 31살이라며. 동안이라 그런가 괜찮던데?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더라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쓱쓱 풀어갈 것 같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좁은 롱부츠 속에 파묻힌 복사표처럼 꽉 막힌 일상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무렵에도 미나는 두 해째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크다고도 작다고도 할 수 없는 의류 회사의 인사관리 부서였다. 그녀가 이력서를 낸 수십 군데의 회사 중에 유일하게 그녀에게 합격증을 보내준 곳이기도 했다. 일의 장점과 단점은 각각 명확했다. 연봉이 적고 업무가 지루하며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단점, 일의 강도가 세지 않고 월급은 제때 따박따박 입금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딱히 대안이 있어서 사표를 내려는 건 아니었다. 물론 대학 때 포기했던 임용고시에 재도전하거나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야 있을 터였다. 많은 20대 여자들이 현실을 견디는 방법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30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끝을 보아야 했다. 30이 내일 모레라 생각하면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다시 수험생처럼 머리칼을 하나로 질끈 동여매고 도시락을 싸들고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쉽사리 실행에 옮기지 못할 상상이었다. 다 관두고 잠깐 어디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녀의 하소연에 누구보다 반색을 한 건 현석이었다. 그런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 텐가? 그
그들은 곧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초반 3개월은 분명히 그랬다고 생각한다. 현석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날마다 만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 연인으로 보였다. 이전 남자친구들과는 달랐다. 처음에는 좀 버겁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였으나 미나는 곧 불안할 만큼 만족스러워졌다. 그들은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다. 야근이라도 하는 날엔 그가 미나의 회사 앞으로 왔다. 캔커피 하나를 나눠 마시며 자동차 안에서 어깨를 맞대고 있다가 아쉬워하며 헤어지곤 했다. 연애의 초반부가 둘이 얼마나 똑같은지에 대해서 열심히 감탄하며 보내는 시간이라면 중반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야금야금 깨달아가는 시간이다. 급하게 몰아닥친 태풍은 어느새 그쳤고 그 후에는 폭풍우가 쓸고 간 해변을 서서히 수습해 가야 한다. 첫 순간 미나를 매혹했던 현석의 남다른 습관이 실은 삶에 대한 자유롭고 유연한 태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는 사실은 오래지 않아 드러났다. 그는 스스로를 넘치게 사랑할 뿐더러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강박적 성격의 소유자였다. 어떤 순간부터 현석은 늘 바쁘다고 했다. 주중에는 피곤했고 주말에는 그 피곤을 풀기 위해 쉬거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의 드라마틱한 변화 앞에서 미나는 자존심을 다쳤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으며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다. 현석은 그녀의 불만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루 이틀 만나고 말 것도 아닌데 넌 왜 그러니?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잔소리하면 좋아? 미나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지금은 사귀고 있지만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사람으로 분류해 놓게 된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안전장치였다. 누군가 남자친구의 안부를 물어보면 그녀는 짐짓 쿨한 말투로 농담처럼 답하곤 했다. 헤어지는 중이에요. 상대가 기막히다는 듯 웃으면 미나도 따라 웃었지만 가슴이 서늘했다. 그들이 만나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언젠가부터는 더 이상 상대의 주말 스케줄을 확인하지 않게 되었다. 관계가 곧 종말을 맞으리라는 신호였다. 미나는 극단적 비관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그 신호에 재빠르게 대응하기에 앞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애인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기로 했다. 몇 차례의 실패한 연애들이 남겨준 습관이었다. 비교적 허술한 경제관념, 비교적 불안정한 직장, 비교적 이해심 없는 성품, 비교적 의심스러운 바람기. 여기서 비교적의 비교 대상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했다. 앞서 만났던 2번, 3번의 평균치일 수도 있고 친구들의 애인들일 수도 있다. 아직 만나지 못한 5번, 6번, 7번들에 비해서일 수도 있다. 또 누군가를 새로 만나 순서대로 다음 번호를 부여하고 연애의 기승전결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녀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다. 그녀는 애초 계획대로 이별을 진행시켰다. 그만두지 않으면 절대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경고는
이 시대의 20대 여성들을 매혹시키는 전원이었다. 현석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미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간접적이지만 꽤나 효과적인 선언 방법이었다. 비겁한 행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므로 더욱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또 왜 화가 났는데? 현석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가 약해지려던 그녀의 마음을 확 다잡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참 고민하다 답장을 썼다. 다 죽어가는 나무한테 언제까지 물을 줄 건데? 답이 곧 왔다. 미나는 그가 전송한 단 하나의 자음을 오랫동안 들여다 보았다. 일주일 만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녀는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을 눌러 껐다. 현석이 관계의 끝을 잡고 집요하게 늘어질 리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하루 만에 전화기를 켰을 때 그녀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다시 소소한 하나의 연극이 막을 내렸을 뿐이다. 네 번째 시련이었다. 어렵사리 미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생일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래도 4번까지 중에서 누구 하나쯤은 생일 축하한다는 내용의 짧은 메시지를 보내올 만도 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는 자신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씁쓸한 맛의 미소를 삼키며 그녀는 길게 하품했다. 겨우 이런 일로 상심할 필요는 없었다. 1번이나 4번이나 헤어진 연인들은 다 하나나 마찬가지였다. 5번이 나타난데도 다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